안녕하세요 결사대 여러분들, 스타워커입니다. 63번째 영상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 편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주 5월 셋째 주인데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깔려있죠. 지난주에 일정이 없었는데 일단 월요일까지는 별거 없어. 마스터유는 여러분 제가 말했죠, 매로 시작하는데 매팔에서 별 좋은 얘기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분이 매판대 CPI나 PPI 정보를 미리 듣고 왔으면 좋은 얘기 해줄 수도 있겠지. 화요일 저녁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소비자들이 사는 것들의 가격을 재는 거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기업이 기업 활동하면서 사들이는 물건들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언젠간 CPI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업들이 애초에 비싸게 사니까 비싸게 팔겠지.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선행한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MOM 대비 오히려 조금 오르네요. 0.2에서 0.3으로. 좋은 건 아닌데, 자, 파월 연준 의장이 화요일 저녁에 연설이 있습니다. 11시입니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예측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 해줄 것 같은데, 특히 CPI 전날이잖아. 제롬 파월 정도 되는 위치면 CPI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알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제롬 파월이니까 CPI 있든 없든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요거 조금 중요한 인터뷰 되겠다. 화요일 11시다. 보통 다른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으로 말해주면 파월은 비둘기파적으로 말해줘서 제가 말했죠? 굿캅, 배드캅 루틴이라고 병 주고 약 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수요일 저녁이 정말 중요한데 더럽게 뭐가 많이 나와? 소매 판매 지수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경기 지표 중에 하나 보시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옵니다. 근원도 나오고요. 보시면 예상치는 그대로 0.4에서 0.4. 얘는 근원은 살짝 떨어지는 걸로 나오네. 0.3으로. 그죠? 그리고 YY도 살짝 0.1%, 3.4%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이 예상치들대로만 나와도 시장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치 않고, 그 다음 요즘 매파적으로 카시카리, 물론 이분은 FOMC 멤버가 아니라서 멤버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려 하는데 영향을 못 끼치는 사람인데 요즘 엄청나게 매파적이죠. 자, 그 다음에 9월 30일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오죠. 수출입 물가지수.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오히려 요거예요. 요거 수입 물가지수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뭐 별거 중요한 거 없고, 금요일 날도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결국 화요일 저녁에 나오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 CPI,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날이다. 경기지표, 고용지표, 물가지수 이 세 개가 중요한, 페드가 기준금리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건데 시장에서 제일 뭘 중요시 여긴다? 물가지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 자, 모건 스탠리 리서치 부서에서 예측한 건데요. 코어 인플레이션은요, decelerate, 줄어들 거래. 어디까지? 0.29%. 근데 여러분, 코어입니다. 코어는 뭐야? 음식료 가격이랑 유가, 워낙 얘네 변동성이 크니까 얘네 빼고 보자 라는 취지에서 코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랬어. 보시면 0.29%, 0.3으로 나오겠지만 그 상으로는, 하지만 0.29라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좋겠죠. 0.31보다는. 보시면 요 노란색이 많이 주네. 초록색도 좀 줄고, 쉘터, 주거 비용이 꽤 주네. 그다음 주황색 other core 서비스, 코어 서비스도 준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비클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데 또 마이너스가 나오네. 좋은 거지. 그치? 결국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쉘터와 other core services 이 두 가지가 빠짐으로써 0.29%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측한 거거든요. below 아래 것들은요, 우리의 디테일드한 CPI 예측이야. 4월을 위한. 보실까?
4월 에이프릴 코스트 MOM으로 몇 퍼 보고 있는 거야? 헤드라인은 0.33. 근데 코어는 뭐야? 0.28이지. 봐봐. 얘네 0.29 봤어? 얘네 0.28 봤어. 비슷해. 구성 항목 쫙 써줬지. 이거 너무 자세하니까 안 볼게. 근데 줄어서 0.28. 자, 0.3으로 발표가 돼도 뜯어보면요, 여러분 소수점은 조금 반올림 하거든요. 0.29나 0.828이면 시장은 좋아할 거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YOY란 헤드라인은 3.4. 보실까? 이거 얼마 나온지 안 된 거거든. 어디 갔어? 헤드라인 여기 있다. 3.4 맞네. 얘도 똑같이 보고 있네. 그 다음 코어는 3.6. 얘는 아직 예상치가 안 나왔네. 좀 느려요 얘네가 인베스팅이. 자, 그래서 0.3 0.28 요게 나와주면 0.29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앞으로 더 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계속 지금 왜 많이 CPI를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냐면 마나임에서 하는 유스드카 중고차 가격인데 보시면 코로나 때 중고차 더럽게 올랐죠. 심지어 제 주변에 테슬라를 산 가격보다 거의 비슷하게 살짝 조금 더 오르게 판 사람도 있었어. 이때 미쳤지. 2021년 이후로 최저치래. 계속 중고차 가격은 빠지는 추세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CPI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OER이라고 하죠. Owners Equivalent Rent인데 이게 뭐냐면 건물주, 집주인한테 너 월세 얼마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가 크게 의미가 있냐 싶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지표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의미 있냐 없냐 갖고 꽤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보시면 predicted 예측치랑 진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봐봐.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보여요? 근데 예측치가 지금 이미 쫙 내려가 있어. OER도 내려갈 거란 얘기야. 우리 아까 쉘터 비용이 많이 CPI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CPI 쉘터에 차지하고 있는 OER이라는 애가 예측치에 따르면 이제 쭉 내려갈 것 같다 이거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잖아. 예측 요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지. 그럼 얘도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I가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전 지르지만 미국 애들은 이렇게 말 못하겠지. IB 애들 직업 있는 애들은 못해. 이렇게 했다 틀리면 큰일 나니까 저는 할 수 있다. 저는 제 맘이다. 제 채널이니까. 그래서 저는 얘네 두 개가 좀 꽉 꺾이는 측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꽤나 CPI 그리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죠. 전쟁 좀 마무리돼 가면서 그래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100% 2배,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 여러분 4배인가 5배 늘리는 거래. 관세 부과하고 대중무역 압박하겠대. 25%였는데 맞지? 4배 맞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광물, 태양광 건지 배터리 추가 관세 부과한대.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정치적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정치적 발언이냐 보냐면 미국이 중국 조지려고 하는 건데 무슨 정치적이야. 진짜로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관세라는 건요 어떠냐면 내가 관세 부여하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해. 그럼 어떻게 돼? 중국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면 서로 수입할 때 물가만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야. 제가 여기 전화했죠. 레이스 더 바람, 출혈 경쟁, 바닥으로 가는 경쟁 경주가 된다고. 서로 좋을 게 없어. 그래서 트럼프 같은 애들이 쿨하게 우리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제라는 게. 근데 물론 중국 놈들은 항상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원래 시장에서 요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더 만들면 이제 공급 과잉이라 가격이 떨어지거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돼?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더 만들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 묻은 거 버리라고. 중국 놈들이 만들기 시작하면 최다 과잉 공급되고 어떻게 돼? 그 시장은 다 망하죠. 그 다음에 중국이 살아남았어. 보조금 때문에. 그리고 그 남은 파이를 중국이 다 가져간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만 된다.
자유무역에 안 좋은 행위다. 물론 중국은 항상 안 좋은 짓을 한다. 자, 다음 주 당연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CPI가 가장 중요하다. PPI보다 CPI가 훨씬 중요하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CPI 발표 날은요 막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 납니다. 저도 저번에 살짝 꼬인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떨어져야 돼. 근데 올라. 뭐야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올랐는지 세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아까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측한 거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번 영상 요즘에 계속 제가 밀고 있는 게 뭐야? 음모론이잖아. 음모론 중에서 뭐? 대선이 다가오면 정부가 정부 역할을 축소하면서 물가도 떨어뜨리고 고용도 떨어뜨리고 경기도 하강 국면을 만들어서 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 물가도 떨어지네. 기준금리 인하해야겠는데? 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이다. 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슬슬 줄이면서. 이게 바로 뭐야? Sitting President.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의 장점이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 7월, 9월 두 번 내린다. 심지어 9월은 못 내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왜? 대선이 가까워서.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영어 표현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desperate time needs desperate measure. 그러니까 뭐냐면 절박한 때에는 절박한 방법들이 필요해. 여러분 트럼프가 상대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당연히 너네 제니 옐런이랑 파월 자를 거고 바이든 깜빵 보낸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일 땐 절박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S 붙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표를요 정부 역할을 쭉 축소해서 물가, 고용, 경기를 다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바이든이나 파월이나 옐런은 야 이거 경기 지표가 안 좋다. 이러다 이거 침체 올 수도 있겠다.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하겠죠. 그럼 트럼프가 대선 토론 같은 데서 바이든한테 야야야 이 봐라 이 봐. 너네 대선 다가오니까 이거 기준금리 인하고 페드를 정치적으로 하면 돼?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왜냐면 트럼프는 본인이 기준금리 바꿀 거라고 했어. 진짜 이렇게 말했어. 이건 여러분 사실 탄핵거리거든요. 미국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명령이 아니야. 독립성이 지워져야 돼. 근데 기준금리 결정은 자기가 하겠다. FOMC 의장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대선 토론에서 욕을 엄청 할 거야. 너네 정치적으로 political issue로 기준금리를 삼았다. 인질로 삼았다. 영어식 표현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건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바이든 깜빡이 넣는데 죽어 이 사람. 그냥 나이가 지금 이런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돼도 다음 임기 때 다 임기 못 채울 것 같거든요. 부통령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7월 9월 두 번 내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아요. 이 미친놈 아니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들으실 거야. 근데 얘네가 지표를 바꾸고 드라마틱하게 훅훅훅 꺾이는 게 보인다면 저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로망은 없기 때문에 7월 9번 두 번 내릴 가능성도 있다지 이런다고 보는 건 아니야. 저는 7월을 내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 번. 근데 경기 지표가 훅훅훅 깎이는 거 보면 두 번 내리겠다. 요런 것도 노려볼 만하다는 거야. 파월이나 옐런이. 그래서 요런 금리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CPI 수요일날 나오는 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주식은 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약간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4월 CPI가 수요일날 잘 나오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시장에서 다 똑같이 따라할 것 같아. 야 정부가 역할을 좀 뺐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분위기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7월 인하 가능성 쭉쭉쭉 올라갈 거야. 9월도 조금 올라갈 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 말들이 다 공감이 가시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멤버십 오셔야겠죠.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5만원으로 체험도 해보실 수 있다. 여러분이 언제든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니까 사기 걱정도 없다. 물론 제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실수한다. 하지만 실수해도 잘 번다 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를 완벽하게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상 스타워크였습니다. 연락주세요.